What is that sound? It's unbearable! It's killing my ears! Make it stop! What in God's name? 오늘 영상에서는 1970년대 유럽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휴머노이드 존재와의 조우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1976년 11월 초에 발생했으며 사건 발생 지역은 스페인의 탈라베라라 레알 공군기지였습니다. 보초를 서던 군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3m 높이 거대한 장신으로 빛의 형상을 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40에서 50발 정도의 총탄을 포부었음에도 단 하나의 탄피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사라진 탄피와 공포에 질린 군견 그리고 그 존재를 마주한 병사에게 나타난 기이한 후유증까지 기록으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페인의 공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 속에 감춰졌던 초현실적인 조우 사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프란시스코 프랑코 사후 스페인은 정치적 불안과 테러 위협으로 인해 군 기지들이 상시 비상경계 상태였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 인근의 바다오스 외곽 탈라베라라 레알 공군기지는 최신 전투기 연료가 보관된 매우 민감한 연료 저장소 구역이었습니다. 이 구역에서 호세 마리아 트레오와 후안 카리소사 병사는 약 60m 떨어진 보초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었습니다. 교대 15분 전 갑자기 무전기 간섭음 같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공기를 가르는 듯한 귀가 아플 정도의 날카롭고 고음의 휘파람 소리로 변했습니다. 이 소음은 약 5분 동안 지속되었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크고 불쾌해서 경계 근무를 포기하고 동료 병사와 함께 주변을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소음이 멈추자 갑자기 밤하늘에 조명탄처럼 강렬한 백색 섬광이 빛나는 막대기 모양의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기지 내의 전등이 모두 꺼지고 통신선까지 먹통이 되며 기지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빛은 약 15초에서 20초 동안 그 지역을 밝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상 상황을 보고받은 하사가 비상경보를 울리고 지원 병력을 파견하도록 명했습니다. 상급자인 호세 이달고 하사와 군견이 합류하여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지 경계벽을 따라 계속 이동하는 동안 주위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건설 중인 초소에 접근했을 때 회오리바람 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풀어놓은 군견이 근처 유칼립투스 나무숲에서 나왔습니다. 군견은 왠지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공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군견을 유칼립투스 나무숲으로 다시 보냈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군견은 짖지 않고 비틀거리며 돌아와 병사들 주변을 맴돌았으며 낑낑거리는 등 극심한 공포에 질린 이상행동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훈련받은 개가 군인들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군인들은 숲속을 향해 누군가가 있다면 모습을 드러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 순간 트레오 병사는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는데 고개를 돌리자 놀라운 기이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벽 근처에서 수많은 작은 점광으로 이루어진 키가 약 3m에 달하는 거대한 휴머노이드 형체가 지면에서 약 50cm 정도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체의 빛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더 밝게 빛났습니다. 초록색 인광을 내뿜는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으며 작은 머리에는 반투명한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몸은 방초형이었고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껍고 거대한 몸짓에 긴 팔은 가슴에 얹고 있었으나 손과 발의 끝부분은 흐릿하여 불분명했습니다. 트레오는 총을 쏘려했으나 극심한 공포와 온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존재가 팔을 들어 올리자 그는 가슴을 관통하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전신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동료들에게 저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라고 외친 뒤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는 의식을 잃어가며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순간 동료 루안과 이달구 하사가 이 거대한 형체를 향해 약 40에서 50발의 소총 사격을 가했습니다. 사격과 동시에 강한 플래시 같은 섬광이 일어났고 그 존재는 즉시 흐릿해지더니 TV 화면이 꺼지듯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트레오는 증언하기를 내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내 의도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날이 밝자 50여 명의 공군 요원들이 교전 지역 현장을 사사시 수색했으나 사격한 40~50발의 탄피는 물론 탄두조차 지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바로 뒤에 있던 담벼락에도 총탄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소총이 정상 발사되었음을 확인했으나 총알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물적 증거의 부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군 전문가들은 병사들의 소총을 철저히 검사한 결과 총알은 발사된 상태였고 소모된 총알도 없었습니다. 사건 며칠 후부터 트레오 병사는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어지럼증과 의식을 잃는 혼수 상태에 빠지는 후유증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실명했습니다. 그는 15일간 의학적 관찰을 받았는데 5일은 기지 내 의무실에서 나머지 10일은 인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의식 상실의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군 관계자들이 그가 잠꼬대하는 말을 녹음해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 한 달간 정밀 검사를 받았으나 의학적으로는 신경성 쇼크 외에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1978년 기자와 인터뷰 당시 트레오는 21세였고 그는 결국 회복되어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스페인 공군 UFO 파일이 기밀 해제되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스페인의 베테랑 UFO 연구가이자 작가인 비센테 후안 벨레스타 올머스는 스페인 공군 UFO 파일 기밀 해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군 병사 3명과 장교 1명을 포함한 목격자와 상부의 조사도 거쳐 기록으로 남겨진 사건입니다. 기지 사령관은 이를 UFO 유형의 사건으로 간주했지만 UFO 전문가는 이 사건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의 환각성 선망과 전염성 히스테리, 공포 혼란이 결합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력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으며 세 병사 모두 동일한 형체를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페인 공군은 이 사건을 공식 문서로 남겼으며 비록 휴머노이드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무기 발사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기지라는 엄중한 장소에서 훈련된 군인들이 동시에 목격한 초현실적 사건입니다. 현재까지도 스페인에서 가장 충격적인 UFO 외계인 조우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다우스 지역은 스페인 UFO 목격 사례의 약 35%가 집중된 미스터리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유령 목격담을 넘어 군 공식 기록과 다수의 목격자 그리고 신체적 후유증이 동반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정신적 병력과 공포가 결합된 집단 히스테리나 환각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3m 크기의 거인을 공통으로 명확히 보았다고 주장하며 환각설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랜들삼 숲 사건 등 다른 유명 군사 UFO 조우 사례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레오 병사의 증언에 의하면 수색에 투입돼 매우 잘 훈련된 독일 세파트 군견 네론이 달려들었으나 보이지 않는 힘에 튕겨나가 10에서 12m 뒤로 날아갔고 털이 탄 듯한 연기가 났다고 합니다.
이후 공격성을 잃고 병사들 주변을 맴돌며 공포에 질려 낑낑거렸습니다. 사건 이후 군견은 며칠 동안 식사를 거부하고 구석에 숨어 지내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점은 군견의 감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물리적 또는 에너지적 실체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군인들이 목격한 3m 크기의 존재가 작은 점광으로 보였다는 점은 허공에 띄우는 입체 영상인 홀로그래피 현상과 유사하지만 몰로그래피 현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거대 스케일의 입자 간섭 현상일 수 있습니다. 몰로그래피 현상은 특정 패턴의 입자가 결합했을 때 간섭과 회절 현상을 통해 없던 현상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라진 탄환의 행적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볼 때 그 존재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공간의 굴절에 의해 만들어진 상이었다면 총알은 주변의 뒤틀린 시공간을 따라 경로가 휘어져 다른 곳으로 날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을 뒷받침하는 단서로 트레오 병사의 실명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고에너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그가 매우 강력한 전자기적 에너지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센터는 동시 목격자가 군인들이라는 점과 사건의 전개 인과관계가 분명하며 입체적인 형상과의 상호작용 및 물리적 증거인 총탄과 탄피조차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건의 배후에 미지 지적 존재가 개입한 사건으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